옥은 사흘만 불에 넣어 보아도 품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7년은 좋게 기다려야 가릴 수 있다라고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말했습니다. 너무 친했던 사람들에게 배산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시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내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라.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없고 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인품이 갖추어진 좋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시작하지만 결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참회로 결론을 맺습니다. 분노는 평안해야 할 가정을 망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의 행동, 식사에서의 모습,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의 태도입니다. 쉽게 화내고 금방 화를 풀어버리는 사람을 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쉽게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쿨하게 화를 푸는 좋은 장점은 빛을 내지 못하고 묻혀버립니다. 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화가 난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도 화를 내지 않는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화를 금방 풀지 못하는 것으로 결점으로 남게 됩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버리고 화를 풀 때도 물 흘러가듯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화를 마음의 감정에서 흘러보내지 않고 꿍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된다면 원자폭탄의 피해에 비교될 만큼 엄청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버럭 내고 또 화도 금방 풀지 않고 오랫동안 꿍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너무 쉽게 화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분노 자체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세상살이에서 죄를 범해도 세상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를 조심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친구가 필요할 때만 찾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은근 스리슬쩍 다가와서 친근하게 대하지만 친구가 망하거나 어려운 환난이 닥쳤을 때는 매몰차고 냉정하게 관계를 끊고 만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지는 사람은 큰 행운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진실한 친구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가치는 돈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진실된 친구가 있다면 친구 관계를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진실된 친구는 신뢰를 저버리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오랜 친구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묵은 장이 맛있듯이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친구는 자신의 분신처럼 귀한 보물 다루듯이 성심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는 숙성된 와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숙성되지 않은 와인의 풍미가 떨어지듯이 새로운 친구에게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친구가 내 친구라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문제로 친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집게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탈무드에는 상점 문 앞에는 친구들이 많지만 불행한 일을 당한 친구, 집 문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은 새 제품이 좋고 마음을 설레이게 하지만 친구는 오래되고 진실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친구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남을 헐뜯는 사람인지 살펴라. 탈무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로 여깁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비방하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는 10배, 20배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명예를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시비를 거는 것은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남을 헐뜯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담하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쑥덕쑥덕 하면서 내가 들어서 아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결과가 따릅니다. 탈무드에 금지된 율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라고 하는 악한 말입니다. 독설의 말을 할 때면 그 말 가운데 독과 같은 분노가 분출하여 자신뿐만 아닌 타인에게도 악한 말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으로 불행한 일이 은근히 생기기를 바라면서 부정적인 악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뒷담화를 밥 먹듯 하는 사람, 비난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타인에 의해서 비난받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말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경계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많은 사람과는 말 섞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리십시오.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인지 보아라. 교만은 자신감과 비슷하지만 자만심과는 다른 말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고 자만심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생기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뜻하는데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자만심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참 모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겉만 보고 호감을 느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반말과 종 부리듯 명령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거드름 피우는 자세며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이 천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그를 우러러 봐주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기색으로 그의 교만한 태도와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무표정한 냉랭함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기의 천박한 성품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피하는 것도 모르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위를 부질없다고 말하면서 칭찬이나 영광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자신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려고 해도 견디기 어려운 급박한 순간이 오게 되면 속마음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처럼 거만함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가 진실된 사람이 아니며 그의 겸손과 성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법정 스님이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가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생활 규범을 지니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즐겁게 산다면 스스로 자기의 얼굴의 꼴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만의 얼굴이 있어요. 계절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에요. 여름에 잎을 무성히 피웠다가 가을이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가을의 얼굴은 열매입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은 저마다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흉내 내려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얼굴은 아직 반죽이 덜 굳은 상태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어요. 닫혀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들뜬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사람은 덕스러워야 돼요.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상은 어떠한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을 말한다. 많은 사람과의 소통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인상을 갖는 것이 일과 사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되기도 한다. 좋은 인상에는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표정과 말하는 태도인 말투, 차림새, 말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지기는 한다. 하지만 호감을 주는 표정이나 태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생김새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표정입니다. 완벽한 얼굴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잘 표현되는 사람이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개성을 살린 외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외모보다는
자신만의 당당함과 개성이 넘치는 얼굴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개성적인 외모가 더욱 선호되고 있습니다. 셋째, 나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유창한 말솜씨보다 진실한 말 한마디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아는 척보다는 겸손히 미덕일 때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화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짓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대화 중에는 다리를 떼거나 창밖을 응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식적인 태도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억지로 꾸민 듯한 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변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세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참으로 경건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웃음과 칭찬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개성을 살린 외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는 스타일과 패션을 선택하여 자신감을 어필해 보세요. 셋째, 나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넷째,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 보세요. 다음은 탈무드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유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정신 나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새들은 서로 모여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유유상종이다.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수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마귀에게 가지 않는다.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간다. 송진을 만지게 되면 송진이 손가락에 들러붙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준다. 그러나 가시 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모든 짐승은 자기 동족의 짐승과 같이 잘 어울려 산다. 단 사람만이 자기와 지위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야생 나귀는 사자에 의해 갈갈이 찢기는 신세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먹잇감이 된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가까이 하면 작아진다. 먼 발치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이는 사람도 막상 가까이 하면 작아 보인다. 직접적으로 사귀지 않을 때는 남들의 말과 풍문에 의해
진실이 과대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들의 말과 평가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인이 젊은 아내를 얻으면 노인은 젊어지고 아내는 늙는다. 함께 사귀거나 살다 보면 은연중 상대방의 영향을 받는다. 시대사조란 말이 있듯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주위와 발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들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주위와의 균형 감각이다. 아무리 친근한 벗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 친구란 석탄과 같은 것이다. 불에 타고 있는 석탄은 너무 가까이 하면 내 몸이 타고 너무 멀리 하면 온기를 못 느끼는 법이다. 애인이나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인간을 혼자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낯선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주머니를 조심하라. 사냥은 앞에서 접근하지 말고 말은 뒤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사냥의 뿔과 말의 뒷발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인간은 선악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환경에 따라 선악이 표출될 수 있다.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낯선 사람은 아무리 선한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와도 믿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관계가 발생한다면 주머니를 잘 챙겨야 한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악인이 선한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선한 사람이 불충하게 행동한다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상대의 속마음을 잘 읽어내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만 가지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친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적이 되어라.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적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친구는 실로 대하기가 난처하다. 친구로 믿고 모든 경계를 허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리스크가 엄청 큰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애매한 행동은 금물이다. 애매모호한 친구가 되느니 차라리 확실한 적이 되는 편이 행동하기 훨씬 낫다. 꿀을 다루면 꿀맛이라도 본다. 좋은 환경에 처한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기 쉽다.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향수를 가까이 하면 향수 냄새가 옷에 배인다. 원천적으로 좋은 친구,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우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하얗게 된다. 서로 물들지 않을 수 없다. 식객과 생선은 3일만 되면 악취가 풍긴다. 남의 집에 초대되어 그 가족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손님은 비와 같다. 비가 적당히 내리면 모두 좋아하지만 계속 내리면 지루한 장마처럼 실증을 낸다.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떤 상처보다도 친구가 하는 무심한 한마디 말이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된다.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자는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 표정은 최고의 밀고자다. 요리는 냄비가 만들고 칭찬은 접시가 듣는다. 보잘것없는 도간에서 값비싼 술이 만들어진다.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겠지만 그 전에 인상으로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내 얼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온유한 척을 한다고 해도 인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